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산시의 이제 과장님, 또 테크노파크 센터장님, 뭐 팀장님, 현직에서 우리 화장품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관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하고 명함도 주고받고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하고 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시간이 안 하고 오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오랫동안 사업을 제가 31살에 창업을 했고요. 지금 사실 나이가 62살입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조직 생활 안 해보고 어쩌다 보니까 영업상 우리 옛날 말하자면 세일즈맨을 오래 했고요. 21살 때부터 31살까지 한 것 같습니다. 뭐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말하자면 뭐 세일즈맨, 영업사원, 우리 뭐 빌딩 탄다 이런 이야기도 옛날에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업사원이 저랑 좀 맞아가지고 영업을 쭉 하다가 어떻게 서비스업을 이제 화장품을 팔다 보니까 서비스업을 하게 되고 그 서비스업이 또 하다 보니까 진화해서 화장품 뭐 R&D부터 시작을 했고 그 R&D부터 하다가 다시 제조업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유통하고 조금 멀어진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그게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유통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아주 반가운 거는 어쨌든 K뷰티와 또 B뷰티가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의 어떤 인프라가 잘 갖춰 있다 보니 젊은 친구들의 새로운 시장 진입과 그것들이 연결돼서 활성화되는 이런 것들이 참 진짜 반갑기도 하고 또 젊은 친구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또 이 친구들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갖고 있고 또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의 경험, 실패의 경험과 성공의 경험과 여러 가지들을 또 저희가 오랜 동안 경험했던 것들이 사실 노하우로 축적이 되어 있더니 이 노하우와 여러분의 그 젊은 진치와 같이 만나게 되면 서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이룰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신 그 젊은 우리 창업자들은 진짜 감사를 표하고 또 우리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또 나이가 들어가는 저희들이 또 우리의 노하우와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잘 공유와 융합이 되고 협업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부산 화장품 산업의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게 제 희망사항이고요. 그런 데서 제가 조금이라도 미랄이 된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업이 좀 축소된 건 있어요. 그래서 푸시를 올해는 좀 넣어야 돼요. 우리 이런 거 좀 할래? 그러니까 너 좀 밀어줘. 우리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줄 시기가 사실은 2022년도고요. 저희가 1기 때는 사실은 뭐 이걸 토양을 잡는다고 조례 만들고 과 만들고 이런 거 한다고 또 공동 공장 만들고 이런 거 한다고 사실은 다른 일들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해보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이기 회장님 아주 고생하신 게 우리 고모님 지금 나와 계시는데 정수복 회장님 다시 고생하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준비가 됐는데 코로나가 와버린 거예요. 너무 갑자기 온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오고 또 그 와중에 뭐 더더욱이 예산 삭감이 많이 되고 이러는 통에 사실 2년이 뭐 열심히 했지만 뭐 또 나름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시장님 선거도 있고 또 시의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되려 그러면 정책이 입안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정부 정책이나 부산시 정책이 우리하고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도 뭐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본인이 발버둥치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들이 기관의 어떤 산업의 어떤 정책과 맞물리면 훨씬 더 수월하게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쪽에 한 16년 하면서 또 제조를 하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시의회를 움직여야 되고 또 부산시를 움직여야 되고 또 크게는 국회의원을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시비를 떠나서 국비를 따가와야 이 산업 인프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씨앗을 지금 우리가 뿌리고 거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된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업적이 있어야 빨리 진급을 해요. 그래서 부산시에 우리 젊은 과장님도 오시고 팀장님도
아니 국비를 좀 따가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화장품이 이렇게 뭔가 보여줄 것들이 좀 있게 만들어야 새로운 시장님도 여기 뭐 괜찮네, 이 뭐 실적이 좀 있고, 특히 이제 주로 수출과 매출과 인력 양성이겠죠. 취업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비 사업도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더 좀 깊숙이 들어와서 부산시와 또 테크노파크와 단판도 짓고 국회의원도 설득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서포트를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추가되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노하우가 쌓여 있으니까 그것들을 또 기관에서 부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서 많이 해보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사업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산시 화장품 그 과가 생기고 팀이 생기면서 지원 사업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테크노파크에 거의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줄여가지고 테크노파크 사업이 직접 테크노파크의 화장품 기업에 지원하는 작고 큰 사업들이 있어요. 저희가 조금 전에 우리 센터장님이 지원을 했고, 협회에 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오는 사업이 처음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1억 2천까지 올렸다가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협회에 5천만 원이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협회로. 그리고 여기에 매칭이 들어가요. 저희가 매칭을 20%, 30%에서 1,500을 내고 30%인갑다. 어쨌든 6,500의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500과 할 만한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6,500 갖고 나름 짰는데 조금 변경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뭐 어쨌든 의사를 주시면 조금 수정은 가능하거든요. 주로 하는 게 이제 해외 인정 사업들 아니면 또 마케팅 사업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강사님을 초대해서 노하우를 듣기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서로 교류도 하고 하는 그 세미나를 1,000만 원 잡고 200만 원씩에서 한 5번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도 진짜 실비를 가지고 우리 온플러스에서 다 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1기 때는 제가 모르고 제가 막 혼자 창구 치고 북치고 다 하다 보니까 일도 많고 뭐 하여튼 준비사항도 너무 위협하고 한데 우리 2기에서 고모님이 온플러스와 협업을 잘 하셔가지고 다 준비를 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플러스에서 이제 꼭지만 우리가 다르게 하면 되고요. 지금 현재가 제가 예상한 꼭지는 한 5꼭지를 잡았는데 이 꼭지도 필요한 부분은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 이런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을 추천을 하거나 하시면 교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환으로 제가 이제 해보니까 중국이 지금 약간이 아니고 중국이 지금 혼돈 상태입니다. 중국 지금 수출이 너무 혼돈 상태에 와 있는 게 법 제도가 지금 중국이 몇 번 바뀌었는데 그 제도가 5월 달부터 실행이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샴푸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한 17개, 20개 정도를 위생허가를 받고 수출을 하다가 이게 이제 연장해야 될 시점이 이거와 맞물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출 지원 사업으로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이제 연장은 어떻게 했는데 이게 5월 달에 임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상을 안 하면 이 어떤 식으로든지 임상을 안 하면 전부 다 이제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포기 직전에 있는데 우리 평소에 아는 김주희 이사님이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멀다 보니까 이야기를 잘 못 하다가 이제 이번에 뭐 그 행사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효율적으로 임상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님 이번에 오셔서 진짜 이거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어려운 상황은 여러분도 다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생허가 받는 것도 그동안 많이 했고 위생허가 받는 방법도 다 해주시지만 거기서 경례 책임하고 그 관련돼 있는 임상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그 방법은 진짜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초대를 해서 2부에 우리 김주희 이사님이 이와 관련 이야기를 들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지금 할 겁니다. 협회가 운영이 되고 또 협회가 뭔가를 여러분들하고 논하려면 협회에 자금이 좀 있어야 됩니다. 협회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려면 기본 사무실 운영비와 또 사무국장의 인건비와 뭐 이런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기본이 협회 비용 가지고 매칭하고 뭐가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렵게 삶을 살았고 또 작년에 2기 때도 진짜 어렵게 삶을 또 살아가지고 우리 2기 협회님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제가 자발적 3기 회장을 하겠다라고 자발적 또 제가 초대 회장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인프라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일 먼저 한 게
스마트 코스메틱 지식 서비스 산업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회는 있지만 영리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영리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업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첫 번째 목표는 일단 인건비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사무국장님의 인건비도 달달이 몇백만 원씩 나가는 게 사실은 그 협회 운영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지원을 스마트 코스메틱 지식 서비스 산업협동조합은 벤처기업 지원사업 안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에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아까 우리 뷰티 화장품 인력 지원사업 있죠. 거기서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발빠르게 그걸 받기 위해서 12월 달부터 막 협조합을 만들고 거기에 또 책임 판매업자를 만들고 막 이래서 어쨌든 지원에 통과가 되어서 우리 사무국장님 급여는 여기서 지원받도록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유연해지고 그래서 협동조합 사업이 조금 유연하게 하면 우리 조합과 협회가 잘 연결돼서 이 사업을 또 뭔가 움직이면 큰 욕심은 없지만 우리 협회사들한테 마케팅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사무국이 무난하게 운영이 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는 조합 설립에 이사님 몇 분이 도와주셔서 조합 설립이 되어 있고 현재는 제가 제 생도를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까지 1억짜리 1차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브랜드와 공동 브랜드 만들고 몇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2차 년도엔 또 다른 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대로 운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사회에서 조금 의논을 해서 협회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가지면서 이 조합을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경성대학교 화장품 학과에서 도와줘서 저희가 현재 경성대학 내에 일단 임대를 하고는 있지만 좀 경비는 나갑니다. 근데 경성대에서 도와주셔서 올해 3월 달부터 경성대 학과 바로 옆에 사무동을 조금 내주기로 하셨고 또 조합은 조합대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그것도 발표하고 막 또 경성대학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또 한 명의 인건비를 그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한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막 초에 지금 1월 달부터 6달밖에 안 됐잖아요. 인수 받자마자 그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막 진짜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인력 지원 사업에 한 명을 또 내일 모레부터 면접을 좀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동 지금 잘 파는 우리 젊은 친구도 있지만 지금 현재 만들어 놓고도 잘 못 파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국내 쇼핑몰이나 해외에 노출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서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생각을 해서 쇼핑몰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메이베나 대표님이나 우리 정욱수 대표님, 이성준 대표님이 좀 도와주시면 협회 사업으로 또 협회에서 무슨 큰 돈을 남기려 하는 게 아니고 협회의 어떤 수익 사업에서 돈이 조금 누적되면 할 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이번에 제가 상기를 맡아서 하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게 우리 그 정수복 회장님이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세요. 만약에 내가 협회장이 되면 누구라도 협회장이 되면 그래서 수익 사업을 어떻게 해볼까 아니면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해서 민간 자격증도 동래구랑 협약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수익 사업을 해보고 그런 와중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까지 가기에는 사실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 정보관리사라는 민간 자격증을 따서 대학교 내에 대학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격증 수업을 공부를 시켜야 또 공부를 하니까 대학 내에 이런 것들을 공부시키고 발급해 주는 것들을 해보자 해서 또 열심히 움직이셔가지고 화장품 정보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셨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동의과학대에서 학생들 20명, 30명한테 그 공부시키고 발급해 주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조향사는 지금 요즘에 뭐 여러 가지 핫한 게 있지만 향에 대한 호불호는 많지만 향에 대한 니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향하면 우리가 뭐 우리 일상생활에 안 들어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화장품에도 향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향을 어떻게 하기가 잘 쉽지는 않지만 조향사까지는 그렇지만 아로마 테라피를 연결해서 조향 부분을 그 동의과학대학 스마트
코스메틱 학과에서 좀 다루고 싶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좀 차별화된 걸 뭔가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아이템이 너무 좋다. 조향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서로 이제 이사님들 이야기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되어서 조향사 민간 자격증을 저희가 협회 내에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진행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만들어서 대학과 협업을 해서 또 화장품 학과 경성대 화장품 학과에도 그럼 우리 조향사 자격증 발급하겠다 이야기하시고 우리 또 지금 동서대학교 장민정 교수님도 화장품학과에 또 오실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아마 도와주실 거죠? 예. 그래서 자격증 2개가 아마 조금 수익 사업에 도움이 되고 또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향사는 지금 저희가 또 움직여서 뭐 하여튼 3월 달에서 6월 달 안으로 이 자격증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현재 상반기에 협회에서 조금 더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반기에는 좀 더 또 여러분들의 안건과 여러분들의 또 조언을 받아서 더 나은 협회에서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사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세미나, 진짜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이 한 30-40분씩 이렇게 잡았어요. 짧게. 질문상. 네네. 질문 준비하실 동안 이거 PPT 좀 켜주십시오. 준비하실 동안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협회 22년 사업계획 말씀 주셨잖아요. 좀 켜봐라. 그래서 협회에서 수고하셔가지고 6,500만 원 지원받고 또 추후비용으로 또 지원받을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6,500만 원 가지고 아까 3개 사업 분야를 말씀 주셨죠. 5천만 원 받고 우리가 매칭에 1,500가 6,500입니다. 네, 현재 여기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5천만 원 3가지를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네네네. 첫 번째 온라인 판매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협회뿐만이 아니고 뭐 시 이런 데서 전부 다 온라인으로. 저기 뒤 마이크 좀. 잘 안 들려요? 시간 얼마나 주실 건가요? 시간 얼마 짧게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첫 번째 해외 이 정도쯤에 예. 됩니다. 한 20cm 떨어져도 됩니다. 네네. 첫 번째 1,000만 원 가지고 해외 온라인 판매 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베트남이든 뭐 중국이든 어떤 지역이 선정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지역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라고 보면은 우리 협회가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61개로 되어 있는데 61개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베트남을 만약 선정한다 그러면 베트남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뭐 인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격이 뭐 저렴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뭐 10가지 아이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인정이 돼야지만 수출을 하지 누구나 막 끌어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업이 따오셨는데 그거를 우리 협회 61개 회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개라도 이 사업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짰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첫 번째는요. 아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던데. 그래서 한 명한테 한 기업한테 어떻게 해준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뭐 부산시 지원이든 지원해가지고 해외 온라인을 이제 뭐 코비드 때문에 온라인을 했는데 뭐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돼요. 그럼 뭐 진성 봐요. 찾고 막 이래 한다는데 결과적으로는 시간 빼고 뭐 제품 나와서 1시간 이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온라인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을 가지고 만약에 베트남이 우리 협회에서 하고 싶다. 그럼 베트남에 화장품이 진출하려고 하면은 61개사가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뭐 무슨 베트남에 뭐 화장품 수출 인증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 지역에는 높은 제품은 안 되고 또 뭐 헤어 제품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뭐 5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화장품에 대한 무조건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 통관하기 위한 뭐 위생허가처럼 뭐 그런 인증이 있어야 되고. 그럼 인증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 이 소리입니까? 아니요, 지금 1,0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1,000만 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1,000만 원을 가지고 여기 지금 30개사 지원 등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래서 대표님 그거는 아까 정해진 바는 없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의견을 협회로 메일을 주시면 통과해서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좀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찾아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거 시작되기 전에 공유를 해서 의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예. 시간이 조금 그거 하는 바에, 예. 그럼 괜찮겠습니까, 대표님? 네네. 그럼 그렇게 해서 따로 저희가 하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 먼저 사전 어떤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우리 김주희 이사님, 잠깐, 예, 예. 저 김주희 이사님은 저희가 이제 벌써 우리가 알았는지 또 1기 때도 강의를 많이 협찬하셨고요. 서울에 화장품 수출 협회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협회가 있고 저희 부산 화장품 협회가 먼저 생기고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들이죠. 판매 위주로 되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이 제조사의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런 일들을 좀 하고자 하고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화장품 수출 협회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정관도 많이 도와주고 처음에 초창기 때 서로 도와주면서 제가 거기에 사실은 정보 때문에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를 하는 이유는 서울에 많은 분들의 정보를 제가 받아서 그 정보를 다시 우리 협회사들한테 뿌리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또 친구 겸 김주희 이사님이 그렇게 만났고요. 그래서 봉사를 많이 내려오셨어요. 초창기 때 많이 내려오시고 이번에도 봉사로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 회사가 너무 어려워 말이. 인플루언서. 아니. 인터텍이요. 네. 한국 인터텍 테스트. 네. 테스팅 서비스. 테스팅 서비스. 네. 김주희 이사님 박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아니요. 여러분 너무 너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여기를 오게 된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회장님을 지난 그 부산 협회 우리 인플루언서 협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협회랑 MOU를 맺는데 저도 인플루언서 협회 이제 이사로서 같이 왔는데 이제 그냥 저는 이제 우리 존경하는 대표님을 인사를 드리러 왔을 뿐인데 갑자기 막 멘붕이신 거예요. 중국 화장품을 이렇게 많이 어렵게 해놨는데 이걸 다 그만둬야 되냔 말이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바뀐 게 왜 없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줄줄줄줄줄 이러면 1억이 드고 2억이 드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회사들이 안내를 뭐 제대로 하고는 있는 건 맞지만 약간 서로 회사마다 방향성이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뀐 규정이랑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지를 같이 한번 논의를 드리러 왔어요. 왜냐하면 인증이라는 게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이대로 하면 이게 FM입니다. 사실 인증은 그렇지가 않아요. 될 때까지 하고 될 때까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나오는 게 인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법을 따라서 가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화장품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안에 뭐가 하는지, 그거를 인증을 하는 사람이 그걸 내 눈으로 다 봐서 얘 진짜 완벽한 애야 라고 하는 건 아마 제조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바운더리를 지키고 법안에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이제 인증을 한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국 화장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할 건데, 여기서 중국 화장품 인증을 받아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예. 네네네네. 그래서 연태까지 중국 화장품은 중국이 워낙 뭐 어느 부분이나 마찬가지지만 제일 큰 시장이기 때문에 수출을 생각하면 중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가장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사람들이 가장 우리랑 가까이 있고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그러니까는 바이어로서의 교육이 잘 되어 있는, 눈높이가 맞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중국을 우선 생각하고 또 그 넘치는 인구, 그래서 그거를 참 그 욕망을 버릴 수가 없는데, 지금처럼 화장품 인증을 이렇게 특화시키면은 화장품 인증 하나 받는데 우리가 견적을 550만 원에서 7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이걸 올리면서까지 하는 거가 있어서 이게 정말 특화된 것이다. 이게 아니면 시장에 들어오지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갈래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이 법이 바뀐 거에 대해서. 그리고 바뀐 거에 대해서 크게 바뀐 거는 뭐 효능 평가하고 우리가 화장품에 거기에 그 라벨지에 써 있는 문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증빙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 그런 점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하면 옛날하고 똑같아요.
단상자 다시 만들면 되세요. 예,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효능 평가를 해서 내 제품은 그래도 이런 밸류에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어로 고급적인 생각으로 가시는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차이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지금 쭉 설명을 해볼게요. 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첫 번째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중국 인허가를 인증을 받으신 분들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가 무조건 이번 4월 30일까지 모든 자료 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종이로 이렇게 나눠줬어요. 증서를 이메일로 종이로 나눠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사이트를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 가지고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그거를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게 그들이 말하는 서비스 플랫폼이 되었고 서비스 플랫폼이 사용자 계정 수령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구 NLP는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구 NLP에서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자료밖에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계정도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번 자료 이관 설명드릴 거고 2번 서비스 플랫폼 사용자 계정 수령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단어들이 생겼어요. 새로운 정의들이 생겼어요. 유효성 평가가 옛날에는 그냥 미백, 탈모, 그러면 그냥 특수화장품, 시험 진행까지 합해서 등록비 1억 든다더라. 뭐 이런 얘기로 그냥 끝나는 얘기였는데 이제는 이들이 그 특수 화장품에 대한 범위를 늘리고 그리고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 효능 평가에 대한 자료를 무조건 제출하라는데 그 자료가 꼭 일반 화장품 같은 경우는 꼭 그 자료가 임상 시험이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도 이제 제가 좀 이따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비용이 더 올라가게 한 게 이제 안전성 평가사가 평가서를 쓸 거고요. 예를 들어서 CPSR이라고 하죠. 안전성 보고서 유럽에 그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이제 그걸 써서 원료까지 검토를 해서 얘네들이 성분이 안전하다라는 걸 이제 평가서들이 쓸 건데 아직까지 지금 2022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가 인허가를 몇 개를 지금 올해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세프티 리포트 보면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쓸지는 솔직히 한 5월 지나가 봐야 알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미정이고 그리고 중국의 그 등록인들, 그러니까는 여기서 단어가 우리는 의뢰인이고 그들은 등록인이요. 옛날에는 등록인들이 그러니까는 중국 위안으로 뭐 3,000 위안, 뭐 아니면은 회사 하나로 해서 뭐 200만 원 연간 이렇게 비용을 받았다면 지금은 그들이 모든 책임을 가지고 그들이 법적인 책임까지 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고 이제 1년간 평가 보고서도 써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은 비용을 거의 3배까지 올리고 있고 그래도 지금 해준다 만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에서 평가사의 기준이 뭐 QA 기준이 5년 이상 화장품의 QA 근무를 했던 사람 뭐 이런 게 우리가 제조사의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중국에서도 그 가이드라인도 돼서 지금 보통 회사들마다 한 5천만 원 이상의 연봉으로 스카웃을 해도 모자라는 판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이들이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체계화했고 결국은 우리한테는 비용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무지하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떠들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냐. 인터텍만이 해드릴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을 제가 제공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이제 1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료 이관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연태까지 구 시스템에서 신 시스템으로 무조건 자료 이관을 해야 돼요. 무조건 자료 이관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달라진 점. 자료 이관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중에 1번 안정성 보고서. 그 안정성 보고서는 물론 우리가 쓰는 건 아니고 그들의 전문가가 쓰는 거고 우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일이 또 생긴 거고요. 하고 인체 효능 평가서. 필수 항목 같은 경우는 인체 효능 평가서가 당연히 필요해요. 미백, 탈모. 달라진 거는 거기다가 여드름까지 들어갔고 리페어까지 들어갔고 영양까지 들어갔다라는 거. 그전에는 그냥 탈모랑 미백만이었어요. 근데 인체 효능 평가 보고서가 필수 항목이라는 말은
저거는 무조건 중국에서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중국에서도 중국의 임상시험소가 만약에 300개가 있다라고 해도 지금 현재까지 그 제출용으로 낼 수 있는 임상시험소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아야 11개, 13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기간을 받아내는 것조차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비용도 미백 같은 경우는 진짜 부르는 게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식약처 보고용으로 하면 우리가 보통 하는 임상평가에 비해 2배라면 지금 거의 이제 뭐 1억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 그 중국에서 진행하는 거, 그 15원 위안 달러 뭐 이런 식으로들 보통은 견적을 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나서 이제 일반 화장품의 효능 평가서를 제출하라는데 그 모든 기능성 문구가 다 포함해요. 심지어 보수까지. 보수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증명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시는 거 무첨가에 대한 성적서 다 제출해야 되고, 근데 다른 점은 이 성적서는 그 성적서의 규격을 갖고 우리 공장에서 자기네들이 발행한 그런 성적서는 아니고 3자 기관에서 국제적인 기준을 갖춘 성적서면 인정은 해줘요. 인정은 해준다고는 하는데 그 인정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우리가 왔다 갔다 이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기간이 보통 저런 거 아무것도 없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보통 2배에서 3배 이상의 기간은 소요가 되는 건 당연하고요. 예.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규정에 부합하도록 라벨링을 다시 해서 다시 업로드를 다시 시켜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안내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왜냐하면 뭐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변경 사항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변경해서 변경 신고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내가 다 하는 일이라면 우리 회사에서 내가 하는 일이라면 내가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다 거기 RP가 진행을 해야 되고 RP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 또한 뭐 효능평가 보고서 비용하고는 또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그냥 안 팔고 말겠다. 그러면 그렇게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처리 신청서를 해서 등록 취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리 신청서를 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RP가 연차 보고서 제출이 RP의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RP가 철회를 하든가 아니면 계속 연장을 하든가. 그래서 그 부분이 꼭 협의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한 거고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플랫폼 사용자 계정 수령. 옛날에는 회사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뭐 일반적인 그냥 회사 정보 주면 우리 중국 RP가 다 써서 내서 딱 계정을 받았어요. 뭐 시간 걸리고 POE 작성하고 POE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에서 2주, 중국에서 2주, 한 달 있으면 POE 완성. 그래서 어카운트를 열었는데 지금은 저 많은 자료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저 자료들이 회사마다 다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답들이 어느 정도의 답이냐면요. IS 22716 있는 제조사들 있으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게 최고의 모범 답안지예요. 그래서 제조사가 만약에 서류를 이걸 작성해서 주면 모범 답안지에 그 내용이 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판매 회사들이 브랜드사들이 유통하시는 분이 브랜드사인 경우도 사실 많고 한 제품만 갖고 있으신 분도 많고 그분들이 뭐 QA가 어디 있으면 화장품을 제조를 하는 거에 대한 이 프로세스를 안다는 보장이 전혀 없죠. OEM 하셨는데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기술을 완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같이 인증회사들이 많은 서포트를 해드리는데 첫 번째는 그 서포트 해드리는 자체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숙련돼서 대부분 이제 잘 할 수 있는데 회사마다 다 다르게 기입을 해야 되고 회사에 맞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증빙서류 제출하세요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앞으로는 그것도 이제 가능성이 있을 거고 일단은 담당자들의 여권번호나 회사 대표님의 여권번호나 이런 자료들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자료는 절대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까지 어카운트를 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일반적으로 두 달이 걸려요. 2달. 예. 그거는 계정 오픈하는 데만도 2달, 계정 오픈하는 데만도 2달. 2달인데 또 그동안 계정 오픈하는데 내가 뭐도 좀 잘못 썼어. 그럼 옛날에는 오케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다시 와서 그거에 대한 또 증빙 서류. 왔다 갔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보통 가끔 착각들을 하시는데 이 계정만 오픈해서
있기 때문에 NMPA에 내가 등록을 했다는 자격이 돼라고 가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간만도 3달을 걸리는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건 아니고 오픈이 개정이 되었고 수령되었다. 이제 그 다음에 시험 진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게 뭐 사용자 정보 관련 허가인 등록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허가인은 우리가 허가인이고 그쪽에 등록한 사람은 등록인으로 이렇게 말을 두 가지로 바꾼 거고 QA 품질 담당자들의 양력이 상세하게 들어가요. 품질 담당자의 양력이 상세하게 들어가고 그들의 경력까지 이력까지 최소한 화장품 회사에서 5년 이상 일했고 화장품이랑 관련된 공부를 했다는 거, 뭐 이화학과를 나왔다는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화장품 학과가 꽤 있으니까 또 그 부분을 많이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하고 등록인의 품질 관리 체계 개요. 이건 뭐 거의 공정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부작용이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허가인이랑 등록인이랑 부작용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개요를 둘 다 똑같이 해야 돼요. 중국에 있는 IP가 내가 아는 옛날에는 그냥 내가 아는 중국 누군가가 나의 IP였거든요. 이제는 그거로 통하지가 않아요. IP가 다 기술에서 써야 되고 자기 이력을 써야 되고 중국에서. 그러니까 완전한 자격이 있는 QA를 갖춘 회사가 아니면 IP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하고 경례 책임자 정보표에 대해서 경례 책임자는 자기는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거고 이런 것도 다 기술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수권공증서랑 이제 제조사 뭐 CGMP나 IS 둘을 제출하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오픈이 되는 거예요. 계정이. 예. 이제 그다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뉴 워드들,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들, 안정성 평가 보고서 중국에서 없던 말들이었죠. 하고 유효성 평가서 이것도 비특수 같은 경우에는 없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어린이 화장품 마크가 이제 저기 새로 생긴 어린이 화장품 마크인데 저렇게 해서 제품에 꼭 어린이 화장품은 붙여야 된다라는 걸로 어나운스 됐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화장품에 이제 희소 가치가 이제 더 많아졌는데 어린이 화장품이라고 해서 뭐 NMP 우리 화장품 등록하는 거에 뭐 비용이 2배다, 3배다 그렇지는 않고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시험 항목이 좀 많아지고 더 관리돼야 되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거. 그렇지만은 중국은 이들이 늘 얘기하듯이 너무나 큰 시장이다. 어린이들은 더 큰 시장이다라고 해서 많이들 강조를 하고 있고요. 하고 신원료 보고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여태까지는 카스 번호 있고 뭐 이렇게 했으면 다 오케이였는데 지금은 자기네들이 검수를 하고 이거는 신원료로 구분이 된다. 그럼 신원료 보고서를 해야 되는데 신원료 보고를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보다는 한 비용도 비용이지만 굉장히 많은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참 긍정적으로 저는 보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유효성 클레임. 그러니까는 뭐 유효하다, 뭐가 유효하지 않다.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어저께도 이제 저희 거래처에서 말씀을 하셨던 게 그냥 광고성 문구인데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광고성 문구가 지금 다 사고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클레임 평가자 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되고 특히 인체 적용 시험 성적서 필수, 미백 탈모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하고 기능성 클레임에 대한 성적서도 물론 필수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어린이 화장품은 아예 구분이 되어서 이제 인증까지 돼야 이제 완벽한 판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할게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인체적용 시험 성적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 이거 3개였어요. 이거 3개. 이거 3개였으면은 이건 그냥 특수 화장품, 비특수 아니고 특수 화장품.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하지만 나라별로 미백에 대한 성분이 인정받고 있는 기준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미백 화장품은 미국에서는 미백 화장품의 자격이 안 된다고요. 그런 게 차이가 다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걸 미백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인상평가나 이런 걸 다 진행을
해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옛날에는 내 제품은 비특수다라고 그냥 신고를 하면은 됐었는데 이제는 그 라벨링을 보고 너는 비특수가 아니야. 너는 이거 다 증명해야 돼. 라는 걸로 이제 강제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뭐 화이트닝 케어 스파 제품, 미백 그냥 화이트닝만 아니고 이제 스파 케어 제품도 미백으로 포함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뭐 지금 여드름 개선하고 영양, 우리가 화장품마다 영양이라는 문구를 꽤 많이 쓰잖아요. 그 부분이 다 이제 특수 화장품으로 바뀐 거고 하고 복구, 리페어링 우리가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죠. 저것도 그걸로 그 특수 화장품으로 바뀌었고요. 근데요, 이 리마크 부분을 보세요. 이 리마크 부분이 참 재밌는 게 만약에 우리가 영양이나 저 복구나 요 단어를 헤어 제품에 쓰면 저거는 인체 적용 시험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일반 성적수로 아니면 인비트로로 그러니까 사람 머리로 하지 않고 인모로 인비트로 진행하면은 그 문구는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굉장히 현명하게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발생한 거고 하고 스파 제품도 물리적으로 붙이거나 그냥 마스킹 되는 제품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 제품이 크림인데 이게 스팟이 개선된다. 이거는 대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어떤 효율적인 성적수를 낼 것인가, 어떤 증빙 자료를 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발생한 거고요. 그렇다고 사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안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은 저는 솔직히 하진 않아요. 하고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외의 제품들 잘 안 들려? 죄송해요. 목소리 소리 지르고 있었는데 잘 안 들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지금 보시면 제일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 오늘의 포인트,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성적서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 다 화장품 하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뭐 미백, 뭐 이런 시험 같은 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있는 비싼 시험이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 외 시험들, 뭐 민감성 피부, 우리 민감성 피부 문구 많이 쓰죠. 민감성 피부에 대한 그 시험을 어떻게 진행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떤 증빙 자료를 낼 것이냐 하고 뭐 모바일 컨디셔닝, 뭐 이 단어들 주름. 근데 다행인 게 주름은 아직까지 비특수고 증빙 자료를 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조금 괜찮은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저 부분이 우리가 늘상 쓰는 문구들이 전부 다 지금 증빙 자료를 내야 되는데, 연태까지 미백이랑 선스크린 이런 제품들 말고는 다 일반 제품으로 등록해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 중에 저 단어가 없는 게 없다라는 거죠, 사실. 그게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임상시험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하고 이제 리스트들을 받아서 저를 이제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걸 다 임상 진행을 하면 이만큼 돈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느냐. 아닙니다. 그게 꼭 정답은 아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어린이 제품은 간단하게 할게요. 어린이 제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린이에 대한 기준은 뭐 일반적으로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12살 미만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아기 제품은 3살 미만. 그러는데 뭐 세정, 보습, 헤어, 자외선 차단 뭐 이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고요. 어린이 화장품 무조건 하고 클레임도 저만큼밖에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어린이 제품이라고 할 수도 없고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제품은 무조건 요 범위밖에 안 되는 거고 하고, 저렇게 라벨 위치가 식별하기 쉽게 소비자 알 권리에 대한 부분의 강조인 거니까 저 부분은 무조건 붙여야 되는 부분이 발생한 거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갈게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기준 및 허가 책임, 이제 이거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실수를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가지고 있어서 모든 거가 다 컨트롤이 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증명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뭐 NMPA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CSAR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서 이제 뭔가 더 체계화되어 있는데, 이전하고 달라진 거는 이제는 등록 한번 하시면 특수화장품 같은 경우 빼고는 그냥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간이 이제는 더 이상은 뭐 한 번 올렸다가 이제 그 기간이 없어진다든가 아니면 리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진다는 점은 장점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평가사들의 자격이나 뭐 안전 평가사들이 뭐 다 제출해야 되는 자료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쪽에 중국에서 다 해야 되는 등록인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고 안전평가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들이 요청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거를 한국 브랜드사 아니면은 NFP를 받으신 분들께서 전부 다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된다는 점이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등록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유효성 평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주름 개선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우리가 보통 무조건 유효성 평가는 인체 적용 시험이라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인체 적용 시험이 아니고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자료. 근데 그 보충할 수 있는 자료를 인정받는다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원료적 특성,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원료적 특성, 뭐 홈쇼핑이나 아니면은 홈페이지들 보시면 거기에 다 단서로 써 있잖아요. 주름 개선, 원료적 특성에 한한다. 이런 문구들 있잖아요. 그런 자료를 얼마만큼 잘 보충해서 제출해서 인정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름이나 주름 개선이나 그러니까 임상 시험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싼 시험이다. 사람이 사용을 하고 가장 싼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용감 테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설문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20명을 임상시험 기준을 2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만약에 한 달 동안 그 사용감 테스트를 해서 이 사람들이 뭐뭐 한 것 같다 이런 문구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유효성 평가서로 제출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제출할 수 있고 무슨 세프티 데이터 같은 거 아니면 연구 자료들 꽤 많잖아요. 화장품 하나 만드시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는 똑같은 거 만들어주세요. 이러시는 경우도 있지만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시고 성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서 어떤 자료 주세요. 어떤 근거에서 하는 제조회사에서 많이 주시는 그 연구 자료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다 영문화돼 있어야 된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이고 영문화 성적서 같은 경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회사니까 어디서나 쓰는 성적서의 그 포맷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성적서 같은 경우는 뭐 성적서를 다시 만들어라 아니면은 성적서가 이 표현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고 유효성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 아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걸리지 않는데 우리가 그 다른 회사나 다른 우리 국내에 있는 뭐 임상시험 성적서를 보면은 우리는 다 이해를 하는데 해외에서 볼 때는 이거는 그냥 리서치 페이퍼지 결문이 없잖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 많아요. 중국에는 예를 들어서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하면 또 그것도 많고 중국에서 이제 임상시험을 저희가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성적서가 3장에서 5장이 와요. 독일에서 진행을 해도 3장에서 5장이 와요. 한국에서 진행하면 책으로 나오잖아요. 책으로. 네. 증빙자료 다 있고 그렇다고 증빙자료가 해외에서 진행하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에 성적서에 그거를 넣어야 된다라는 의무가 없는 거지 그 자료가 없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차이랑 그런 식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소통이 딜레이되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 중에 둘 중에 하나 누가 지치냐 지치면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일이 그만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논문, 세프티 데이터 하고 또 뭐 일반적인 성적서 하고 그러니까는 증빙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꼭 임상시험해야 되지 않고. 그래서 뭐 가장 쉬운 건 그리고 아직까지는 특수 화장품 빼놓고는 무조건 그 외의 나라에서 진행한 성적서는 아직까지는 인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생기신 거고요. 근데 뭐 이도저도 다 싫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담당자도 저한테 그렇게 이메일해요. 주름 개선 있고 뭐 있고 이거 있고 다 성적서 갖고 와. 그리고 마지막에 써요. 저도 다 싫으면 단상자 바꾸자 이렇게 내용으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이제 제일 많이 걸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는 사실 주름이나 뭐 이런 거 화장품 보습이나 뭐 일반적으로 뭐 솔직히 보습도 안 되고 뭐 그러면 화장품을 왜 발라요? 그냥 물 바르면 되지.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증빙을 하라고 하니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그냥
뭐 삭제를 하는 거를 제안을 사실 많이 드리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일단은 무조건 4월 20일까지, 4월 30일까지 무조건 자료를 이관을 시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험 성적서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은 단상자를 다 바꿀 것인지 그건 이제 회사에서 결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가장 클 거고요. 그래서 사실 뭐 크게 달라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우리나라 화장품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나라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그 문구에 대한 책임을 다 갖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시장에 못 내놓는 건 아닌데 중국에서는 이제 시장에 못 내놓게 하니까 중국에서 생산한 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볼 때 수입품들에 대한 관리가 엄청나게 커진 거라는 것만 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뭐 큰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시험부터 뭐 서류까지 뭐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없어요. 하고 글로벌 회사니까 중국에 저희 중국 인터텍에서 이 시험들이 전부 다 진행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미백이나 뭐 이런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진행을 하는 건 당연히 불필요한 일이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중국에서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캐터고리를 만들어놨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중국에서 진행을 하는 걸 제안 드릴 거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다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성적서를 어떻게 효율성 있게 쓰고 어떻게 중국 사람들 포매팅에 맞춰서 성적서를 제출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경력이 더 많을 거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그 외에 뭐 무첨가 시험들 많이 하시는데 그 성적서도 중국으로 보낼 때 중국에 있는 그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회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서 처리도 저희가 훨씬 쉽게 빨리 잘 할 수 있을 거고요. 하고 데이터가 많으니까 논문이나 자료 증빙 같은 부분에서 많은 협조가 되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뭐 사실 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시간과 비용의 문제이지 옛날하고 달라진 건 오로지 시간과 비용의 차이지 뭐 안 되는 거가 많아진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해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처음 1부터 그냥 10까지 다 저희는 저희 회사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퀄리티 시스템을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뭐 이런 시나스 이런 게 이게 다 중국 증서거든요. 그래서 저 증서가 있는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시험 진행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는 제가 질문 받을게요. 예. 네. 진행하려면 비용이 분야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요. 지금 처음 진행을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처음 진행하는. 기존에 네. 받아놓은 게 2019년에 받은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다 무조건 위생허가를 받으신 게 있으면 4월 30일 이전에 무조건 이관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예. 그래서 이관을 무조건 하시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중국의 IP한테 철회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꼭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이관하는 거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이프티 리포트라는 게 없어졌는데 생겼으니까 시험 비용이 있을 거고요. RP 계약이 있는데 RP가 뭐 파트너 사이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RP를 비용을 지불하는 RP였으면 비용이 올라갔을 거고요. 그리고 이 어카운트 계정 오픈하는데 옛날하고는 달리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오픈하는 비용을 요청할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인터텍 같은 경우 기준이 얼마 정도 지금? 저희는 지금 비용,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거 비용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200만 원 정도 요청할 거예요. 예, 200만에서 400만 원 정도. 예, 시험 비용이랑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이 계정 오픈이랑 RP 비용 제외하고요. RP 비용은 그거는 100%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RP가 만약에 지금 진행하고 있으신 그 회사에서 지금 바뀐 이 RP로는 자격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예, 이 서류를 최소한 써줄 수 있는 회사여야 되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옛날하고는 옛날처럼 그냥 만약에 신규로 등록하신다 그러면은 시험 항목도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 보통 우리나라에서 450만 원에서 650만 원 정도로 제한을 받으실 거예요. 450만 원으로 하는 데는 솔직히 없을 거고요. 예,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세프티 리포트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정도로 했는데 대부분 한 600만 원, 550만에서 600만 원 정도가 비용이 아마 요청이 되실 거예요. 그 비특수 품목이랑 특수 품목 상관없이 그 비용이란 말씀이시죠? 예? 비특수 비용 그 특수 그거 아까 말씀하셨던 기능성 네네. 그거랑 비기능성이랑 네네네. 상관없이 그 기능성이랑 상관없는 특수랑 비특수랑 상관이 있어요. 시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특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일반 화장품으로 그냥 진행하신다 그러면 그냥 방법은 두 가지세요. 그냥 효능 평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실 것이냐 아니면 네네네 아니면은 다 떨궈내고 그냥 라벨링을 변경하여 그냥 새로운 라벨로 업로드 하실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그리고 뭐 효율성을 내 제품은 여태까지 제품은 주름 개선이 있어서 주름이 왕창 되고 있는 제품이었는데 이 임상 시험 하기 싫어갖고 내 제품은 주름이 없는 제품이 되어서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성분에 대한 설명인 거고, 성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 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주름 개선이라고 이전에 썼으니까 주름 개선 임상 시험 꼭 진행하세요. 이거는 사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하시면 좋지만 어쨌든 지금 막 20개 넘게 하신 분들 막 40개씩 수출하시는 분들 뭐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잘 나가는 애 순서로 뽑으시는 회사들도 꽤 많으시고 예. 그런데 사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살릴 건 살리고 예. 죽일 건 죽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중국 시장이 더 축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뭐 CPNP, 미국 FDA 뭐 다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중국 비용이 지금 제일 올라갔다라는 게 뭐 큰 차이죠. 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모두 큰 화장품에 대한 큰 맥락으로 봤을 땐 CPNP랑 다를 바 없고요. 네. 저기 중국 수출하기에서 화장품 안에 사용하는 전성분 있잖아요. 네네. 전성분이 중국 시가청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게 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안 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따라서. 네네. 그럼 안 돼 있는 거는 그냥 빼는 게 나은 거? 아니죠. 안 돼 있는 건 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따지면은 제조를 다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신원료로 그거를 다시 바꾸시든지 아니면은 그 부분은 철회하는 게 맞으시죠. 철회하시고 다시 만약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신원료가 돼 있으면은 네. 신원료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다 넣어야 돼요. 그거는 원료회사에 넣든가 우리가 말했으면 우리가 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뭐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화평법이랑 다를 바 없이 신원료에 대한 완전한 자료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예전에는 뭐 위생허가 하나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평균 3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뭐 2배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이거는요 아까 그 항목에 보면은 뭐 플랫폼 있고 쭉 있거든요. 그런 임상 자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뭐 한 2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그럼 엄청 싼 건데 아니 그러니까 품목이 많으면 비싸겠지만은 뭐 한 품목 따지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까 인터텍에서 뭐 처음이든 뭐 업그레이드든 다 그 정도 비용이면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옛날처럼 이 원료는 그리고 이 원료는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카스 넘버를 기준으로 한다면 카스 넘버가 있어도 신원료인 거가 꽤 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오케이 우리는 제품면 성분면이 이렇게 달라 하고 인정을 해주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전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중국이 큰 시장이지만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요거 말고는 더 이상 안
그거는 장담 못하죠. 앞으로는 해외 성적서 못 쓰게 하겠죠. 예, 점차적으로. 예. 예, 그래서 증빙 자료가 더 강화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해외 성적서를 쓰게 한 것도 지금 이 일반 한정품의 효능 평가만 쓰게 해줬지 그 외에는 중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적서는 중국 성적서만 해당 사항이에요. 그 어떠한 영역도요. 근데 이제 화장품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건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고, 그리고 중국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들을 이제 설정을 해주겠죠. 해외에서도. 예. 케이스 인증을 뭐 홍콩에서 어떤 회사, 케이스 인증을 항저우에서 어떤 회사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처럼. 예. 이제 그런 차이들이 이제 많이 발생할 건데요. 아무튼 굉장히 중국 시장은 굉장히 커졌으나 진입이 굉장히 어려워진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또 그의 질문 혹시? 수출과 지원 사업이 네네, 저희가 인터택이 되어 있어요. 네네네. 네,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에 저희가 인터택이 있고요. 그렇게 지원하셔도 되시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시고, 거기에서도 수출 바우처에서도 이런 비용이랑 지금 비용이 얼마만큼 올라간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크게 반영은 되지 않지만 아마 올해 것부터는 반영이 좀 될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로 잠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하던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회사를 경매 책임을 이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게 왜 바꾸려고 하냐면,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냥 이거 무슨 그걸 다 받아야 돼.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한 1억 넘게, 한 1억 5천, 2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포기해야 되겠다. 이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었노. 이래서 거의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금방 이사님은 조금 지혜롭게 컨설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원료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논문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원료 성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또 반영할 수도 있고,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샴푸를 하다 보니까 샴푸가 종류가 4가지예요. 같은 샴푸인데 종류는 4가지예요. 그럼 종류에 따라서 보습을 봐야 될 때가 있고, 또 뭐 진정을 봐야 될 때, 이럴 때 이제 더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이 제품을 묶어 주시더라고요. 제품을 묶어서 보습을 어쨌든 한 사람이 받으니까 할 때 이렇게 해서 좀 유도리 있게 해주시니까 조금 더 비용도 내려가고, 또 그런 데 대한 안내를 해주니까 우리가 좀 그러면 죽일 필요 없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근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해 4월 말까지는 기존 허가 받았던 사람들은 다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먼 길 초대해서 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2부를 좀 빠르게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이성준 대표님께서 노하우를 좀 전수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봉사해주고 또 이야기해주시고 이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든든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성준 대표님한테 또 경험담을 한번 우리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빠르게 변하는 화장품 업계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건 이제 저희 강의는 이제 경험과 생각을 좀 공유하는 자리로 제가 마련해봤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거를 말하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은 마음으로 제가 강의를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올해 나이 이제 36살이고요. 현재는 지금 아이프로덕트 대표로 있고, 라이프믹스라는 회사의 또 CMO로 마케팅 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화장품협회 또 이사로 있습니다. 두 회사를 소개해드리자면, 아이프로덕트는 화장품 이제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요. 뷰티 생활 글로벌 기업이고, 저희가 이제 2018년 7월에 시작됐고요.
19년도에 매출이 39억이었고 20년도에 62억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150억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라이프믹스라는 회사고 여기는 이제 캠핑이랑 이제 친구를 브랜드 운영하고 있고 창업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창업 멤버로 있고 여기서는 이제 마케팅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에 창업해서 이때 매출이 2억 정도 나왔었고 작년에 한 40억 정도 매출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여기도 한 100억 정도 목표로 두 회사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키워드를 한 3가지로 나눠보니까 빠르게 변화, 그 다음에 화장품 업계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되는지 이 3가지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빠르게 변화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 변화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제가 그동안 창업 스토리를 좀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저는 우연치 않게 중학교 1학년 때 웹사이트를 좀 최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교생과 선생님들한테 좀 뭔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 뒤로 이제 제가 이걸로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연치 않게 중학교 2학년 때 한 달에 300에서 500 정도 마케팅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이제 막연하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 온라인 사업을 해서 뭔가 내 거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20살에 제가 다양한 마케팅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3살 때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플랫폼 보면 MN캐스트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텐데 영상 UCC가 뜨고 있을 때 제가 운영했던 순위고요. 제가 13등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3개월 정도 만에 그 영상을 올려서 이렇게 달성을 하고 많은 수익도 얻었었고요. 그리고 옆에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인데 이 당시에는 제가 하루 방문자 10만 명인데 이게 지금은 엄청 힘들겠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네이버에 글만 올려도 뜨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제가 충분히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다양한 그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을 얻다가 제가 이제 제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24살에 이제 한 1억을 가지고 아이폰 액세서리 쇼핑몰을 창업하게 됩니다. 이때는 저 혼자만 혼자 이제 부동산이든 뭐든 혼자 다 모든 걸 하게 됐고요.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창업 2년 정도 해보니까 매출은 조금씩 올랐지만 결국에는 이제 마진이 20%에서 30%밖에 되진 않았고 그 마진 구조에서 뭔가 마케팅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솔직히 많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이제 빠르게 이제 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저 같은 이제 그 마케팅을 못해서 망하는 업체들을 많이 보게 됐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이든 오프라인 이제 맛집이든 음식점이든 뭔가 제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우연치 않게 마케팅 연구하다 보니 블로그나 바이럴 마케팅이 그 시대에 뜨고 있어가지고 그 바이럴 마케팅 대행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그 나름 이제 성장하면서 매출도 괜찮고 제 혼자만의 이제 먹고 살기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게 진입 장벽도 낮고 지역 기반 사업이다 보니 성장과 이제 매출을 이제 더 높이고 싶은데 뭔가 한계점에 도달해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것들을 또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부동산 투자도 하게 됐고 헬스장 투자도 하게 됐고 화장품 동업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프라인의 사업적인 부분과 마케팅 이해를 하게 됐고 화장품 동업은 이때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화장품을 되게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이때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게 화장품 찍어내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31살이 되었는데 제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전화를 하면서 저도 창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도 이제 자기 소식을 전하면서 자기 친구가 바비톡을 창업을 했다. 바비톡이라는 어플은 이제 성형 뷰티 앱인데 이 업체가 임수합병이 돼서 수십억을 벌었었고 그 돈으로 뜬금없이 이제 돼지 코팩을 만들어서 3년도 안 된 그 시간 만에 매출 100억을 만든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좀 많이 놀라웠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예, 이거 되게 놀래서 저는 이제 이때까지 저는 뭐 하고 있었나 이런 고민도 하면서 되게 놀라운 시장이라는 걸 잘 알게 되면서 이쪽에 집중적으로 파괴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쪽 관련 업체들 보니까 블랭크 코퍼레이션도 있었고 APR도 있었고 되게 이제 젊은 이제 저 같은 또래 젊은 친구들이 단기간에 300억, 500억, 1000억 매출을 만드는 거 보면서 저도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서 32살에 이제 새롭게 여기 스카이비즈 9층에서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일단 창업 스토리를 제가 경험하면서 그동안 벌어진 일을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이제 컴퓨터가 등장을 했고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뭔가 정보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이 되게 활성화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쇼핑몰로 인해 돈을 버는 업체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스마트폰 등장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배민이 됐거나 오토 서비스가 발전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비대면 쪽 뭐 다양하게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도 보시면 사이트 내에서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 내에서 배너 광고에서 검색 광고 이제 파워링크나 오버추어 광고가 활성화됐고 바이럴 마케팅 또한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맛집을 키운다거나 오프라인 광고를 하게 됐었고 최근에 이제 SNS 마케팅을 통해서 단기간에 매출을 올리는 업체도 봤었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수익을 올리는 업체들이 있었고 인플루언서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 두 업체는 제가 변화를 통해서 기회를 잡고 성공한 업체들인데 슈피겐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업체는 이제 저랑 그 아이폰 액세서리 쇼핑몰을 할 때 저랑 거래처였습니다. 그때 직원이 10명밖에 되진 않았었는데 이 업체는 이제 코스닥 상장을 했었고 연매출이 4천억이 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업체는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급속도로 이제 성장했었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라는 이제 플랫폼 통해서 매출을 견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체는 약간 미팩토리라는 업체고 제 친구의 회사인데 이 업체가 이제 SNS 마케팅을 통해서 정말 빠르게 성장했던 업체고 그리고 화장품을 이제 그 당시에는 SNS로 통해서 판매가 거의 안 됐었는데 이 친구들이 선점하면서 이렇게 최근에 2, 3년 전에는 미샤에 324억의 인수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화장품 업계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내왔는지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한번 18년도랑 19년도를 보니까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마케팅을 통해서 잘 되면 모든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그때 소비자들은 이제 충동 구매할 수 있는 제품만 나오면 누구든지 이제 SNS 광고 통해서 구매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화장품 브랜드가 이때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화장품 제조 판매업도 진짜 누구나 이제 그 당시에는 해서 엄청 급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티르티르라는 뭐 브랜드랑 블리블리처럼 인플루언서가 영향력이 엄청 커지면서 그런 인플루언서 업체들이 되게 빠른 시간 매출내는 시간이 있었고요. 근데 그 반대로 이제 로드샵 같은 경우는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가 됐고 대부분의 이제 로드샵은 미샤나 토니모니는 적자폭이 너무 커지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화장품 해외 수출 증가는 계속해서 증가를 했고 18년, 19년도는 거의 7조 가까이 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어떤 걸 했냐고 어떤 걸 했는지 고민해 보니까 저희는 이제 SNS 마케팅이 잘 됐기 때문에 그 섬유 향수를 출시를 했고요. 그 당시에 SNS랑 유튜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광고비를 100만 원만 넣어도 600만 원의 매출이 나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식의 광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남성 청결제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는데 이 제품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그 당시에 유튜버 시미케네라는 유튜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일본 배우인데 좀 뭔가
성인 배우입니다. 그래서 그 남성 청결제랑 믹스하면 단기간에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남성 청결제를 출시하고 이 유튜버한테 광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광고비가 3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되는 금액이었지만 이게 확신이 저 있었기 때문에 광고비를 투자하게 됐고, 그게 광고가 올라가자마자 첫날 매출이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만에 저희가 광고비 대비해서 모든 순이익을 다 뽑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네, 너무 그리고 20년과 21년을 보면 이때는 되게 좀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쇼피 같이 동남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기면서 그라펜이라는 이제 남자 브랜드, 그다음에 썬바이미라는 업체, 여기가 이제 연매출 여기서만 연매출 한 100억 이상이 되는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클린 비건 뷰티가 되게 인기를 얻으면서 뭐 멜릭서나 아로마티카, 라보에이치 등이 또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뷰티를 화장품 업체를 대표적인 업체를 보면 아모레가 있는데, 아모레 제가 재무제표를 보니까 16년까지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최근 이제 계속 매출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기존 이제 코스메틱에서 뭔가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었고, 이 업체가 보면 그 16년 대비 영업이익이 7천억 정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모레도 지금 비상인데, 그래서 올해는 이제 3대 추진 전략을 해서 아모레 이제 강한 브랜드랑 디지털 대전환 이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 체질 혁신, 대부분이 ESG를 많이 또 요새 하는데, 네, 그거랑 수익성을 좀 중심으로 좀 경영을 바꾸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봤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화장품이라는 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 제품과 좋은 브랜드만 살아남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좋은 제품과 브랜드를 만들어서 알려야 되는데, 좋은 제품과 브랜드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고민해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다음에 브랜드는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브랜드인데 브랜드만의 이제 컨셉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브랜드다 이런 말할 수 있는 정확한 컨셉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게끔 설득 가능한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으로 따지면 영업할 수 있는 기술 이런 이제 포인트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서 무조건 이제 재구매가 돼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제품을 처음 사면 그 다음에 무조건 이 제품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만 제가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건 제가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제품을 계속해서 뽑다 보니까 실패를 좀 줄이고자 해서 이런 큰 틀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리서치를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희는 이제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리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하기 때문에 리서치를 엄청 많이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됩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고객이 이제 설문조사를 기획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저희가 30명에서 50명 정도 타겟에 맞게끔 그 설문 패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이 제품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이제 이거를 선택하는지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고 나서 그 검증을 통해서 제품을 제가 출시를 하기 때문에 최근 1년 동안은 제가 실패한 제품이 거의 한 50% 이상 준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확실한 브랜드 컨셉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B라는 사람이 있을 건데, 저라는 사람은 그래서 뭐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외모에서 어떤 분위기를 주는 사람이다. 이게 확실히 전달이 돼야 되고, 성격은 어떤 성격이다. 이것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되게 필요한데, 브랜드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브랜드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 안 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꼭 필요한 이제 작업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부터 패키지, 그다음에
성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자의 마인드까지 브랜드에 녹이면 그 브랜드는 아마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설득 가능한 셀링 포인트인데, 기존에 이제 추출물로 많이 뭐 1% 들어가고 이제 마케팅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논리적인 자료나 그런 거기에 맞는 이제 네이밍이랑 컨셉까지도 그냥 탈모 샴푸면 그냥 제품만 봐도 탈모 샴푸가 될 것 같고, 제품만 봐도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셀링 포인트가 이제 설득이 가능한 뭔가 소고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재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저도 이제 재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보면 소비자들은 첫 번째로 느끼는 거는 사용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장품 썼을 때 아무리 좋다 해도 샴푸가 제형이 뭐 틀리고 이러면 그냥 거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용감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또 너무 비싸면 아무리 좋아도 이제 좀 망설이게 되고, 아까 말한 제형 같은 부분, 종합적인 이제 부분에서 뭔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지만 재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객 관점에서 한번 보신다면 수정을 꼭 하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RM이랑 뭐 CS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시면 계속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마케팅인데, 제가 마케팅을 되게 좀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마다 있는데 마케팅 하는 방식들이 되게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은 SNS를 통해서 마케팅할 수 있고, 어떤 제품은 그냥 단순하게 인플루언서를 통해 마케팅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품에 맞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믹스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것들은 한 개씩 다 테스트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마케팅 방법과 전략을 세우시면 분명히 성과 있는 마케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요새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광고비를 넣어서 이 정도의 매출 만들고 이 데이터를 보고 그런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마케팅이거든요. 저희도 이제 이 마케팅을 통해서 어쩔 때는 제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창기 때는 광고비 100만 원 들여서 많이 나올 때는 1000만 원 매출이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좀 많이 습득을 하셔가지고 요새 매출을 올리기는 되게 좋으니까 한번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마케팅 시도, 그 플랫폼이 계속 생기거든요. 요새 생기고 지속해서 이제 변화하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빠르게 이거를 시도하는 편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2, 3년 전에 제가 틱톡이 나왔을 때 제가 최초로 마케팅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틱톡에서 저희한테 연락 와서 보너스 포인트도 주면서 되게 많은 노하우를 저희 받았었고, 그 당시에 제가 광고비를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100만 원을 쓰면 한 1200에서 1500만 원 나오는 시절도 있었거든요. 틱톡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사용자는 엄청 많은데 그 새로 마케팅을 모르는 업체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입찰 방식이거든요. 광고 모든 게. 근데 입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싼 금액에 엄청나게 좋은 이제 구자를 가져올 수 있었고, 노출을 되게 많이 시킬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력 점수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키지가 있으면, 패키지가 단순히 이쁘거나 멋지거나 이러면 좋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가꾸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이제 성격 같은 거는 말하지 않으면 솔직히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세 페이지나 마케팅 자료를 통해서 녹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진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제품인데 단순히 좋은 제품이 아니라 이렇게 좋고 이렇게 쓰면 좋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된 것들 많이 보면서 이 매력 점수를 높이는 데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요 플랫폼 공략인데, 다양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지금 SNS 관련 플랫폼도 있고 유통 관련 플랫폼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카카오를 나눴었는데, 저희는 이제 쿠팡이라는 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뷰티 시장은 이제 쿤다레라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이게 쿤다레라는 업체는 쿠팡과 같이 성장했던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플랫폼을 잘 공략을 하면
단기간에 이게 매출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쇼핑 플랫폼이든 뭐 광고 플랫폼이든 그 플랫폼을 집중해서 파고 드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마켓을 보면 쇼피라는 이제 플랫폼인데 이거는 제가 말레이시아에 지금 2, 3년 전에 등록했던 건데 판매량이 생각보다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어가지고 매년 이제 쇼피를 통해서 연 매출 한 5억 정도는 제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잘 활용하시면 분명히 매출의 증가에 도움이 되실 거고, 그다음에 Q10이라는 이제 일본 이제 플랫폼인데 이것 또한 이제 K뷰티가 열풍하면서 이쪽 시장도 엄청 괜찮아서 한번 들어가셔 보시면 방법들이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정보 공유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상하게 저희 부산은 조금은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분명히 화장품 업체랑 뭔가 유명한 업체랑 서로가 공유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부산 내에서도 뭔가 협회 내에서도 뭔가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팩토리를 알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기도 하기 때문에 화장품 업체의 공유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마케팅 소식 같은 걸 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이보스라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이것도 마케팅 정보를 많이 이야기하는 곳이고, 뭐 다양하게 최근 마케팅 소식을 접할 수 있으면 제가 이제 마케팅할 수 있는 칼을 쥐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소식들을 받아볼 수 있는 뭔가 인프라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체의 성공 사례를 저는 많이 연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초창기 때 카피를 많이 했던 방식인데, 뭐 어떤 업체가 잘 되면 저는 항상 그 업체가 어떻게 잘 됐는지를 다 훑어보는 편인데, 옆에 있는 업체는 그냥 제 재무제표까지 유료 결제해서 다운받아서 이 업체가 재고가 얼만큼 있으며 제조원권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케팅비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 직원 수는 어떻게 되고 직원은 어떤 직원을 채용하는지까지 저는 분석해서 저도 웬만해서 적용을 시키려고 좋은 것들을 다 카피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이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대표가 모든 걸 만들 수는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인재 채용과 육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부산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 이 4명의 인원들만큼은 진짜 제대로 된 인원을 찾으시면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케팅은 회사의 직접적인 이제 브랜드의 스토리를 전달할 수도 있고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마케팅 인원을 되게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인원은 제가 진짜 한 6개월이 걸려도 엄청난 기간이 걸려도 무조건 제대로 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상품 기획자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업체들은 대표님들이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를 하는 구조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를 구해서 조금 더 이제 검증하고 제품이 나와야지만 잘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자인 또한 이거를 외모를 가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디자인 또한 진짜 인재 채용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영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재 채용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는 복지들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어떻게 보면 편의점 수준의 뭔가 간식들을 배치를 해놓고 여기 제가 39층에 스카이비지에 최대한 좀 넓은 사무실을 좀 구해서 좋은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좋은 인재들은 결국에는 이제 복지나 뭐 성장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를 저희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직원들한테 베푸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혹시나 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쇼피하고 쿠텐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해외 물류 이제 저희도 하긴 하는데 물류 비용이나 또 배송이 조금 문제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 쇼피하고 쿠텐하고. 네, 일단 쇼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 쇼핑몰이랑 거의 동일하게 그 주문건에 대해서는 그 국내 택배를 이용해서
인천 쪽이나 물류센터가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보내면 알아서 다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 근데 거기에 맞춰서 또 원가를 마진 구조를 짜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한번 우리 이승준 대표님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제가 워낙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를 눌러야 되죠 이거? 그냥 가만히. 네, 마이크네요. 그래서 뭐 좋은 강의를 듣게 돼서 아주 도움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저희는 같은 경우 이제 리즈메이드라는 신생업체고 네. 또 기존의 화장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던 업체와 이제 협업을 해서 OEM 방식으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품 개발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국내 온라인 마켓도 또 해외 또 그다음에 수출 뭐 전시회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품이 계속 개발되는 전략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 주력 제품 몇 가지를 가지고 도리어 거기에 집중해서 맞는 건지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한번 추천하신다면 어떻게 추천하시고 싶은지. 일단 대체로 이제 제품을 만드는 이유는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제품을 만드실 건데 그게 그 제품이 이제 매출과 관련이 있는지를 일단 저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제품을 많이 출시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 있어서 조금만 검증을 하고 어떻게 판매할지에 대한 전략을 미리 세운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제품을 뽑고 매출도 오르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출이 되는 제품을 뽑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아까 총기적으로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에는 사실은 그쪽에 아까 이승준 대표님께서 하시는 블로그 마케팅이라 이런 걸 하려면은 이제 해외 블로그 사이트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5억 정도 하신다고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마케팅을 또 따로 그 한국에서 하는 연관 검색어나 뭐 그런 거 블로그나 체험당이나 이런 걸 그대로 하시는지. 왜냐하면은 한국 제품이 K 브랜드라는 거 빼고는 그 나라에서는 사실은 처음 들어온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좀 어떻게 마케팅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하는 마케팅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이 이제 SNS 마케팅이 있거든요. 왜냐면 해외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광고 방식도 똑같기 때문에 저희는 페이스북 광고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나라 설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페이스북 광고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네, 유료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던 인플루언서들을 한 50명 정도 섭외해서 제품을 또 뿌리기도 하고 체험단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구글에서 이제 검색 광고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케팅은 기초 세팅은 똑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국내와 동일하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일단은 다들 2022년 한번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이제 매출과 이제 판매익 좀 뭐 상승하셔가지고 좋은 한 해를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고요. 우리 서울에서 오신 한국 인스텍 테스팅 서비스, 제가 영어가 약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인스텍 테스팅 서비스 김주희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이프로덕트 이승준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좀 부산이 아까 말씀했듯이 좀 폐쇄적인 건 있어요. 서로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게 사실은 맞는데, 이게 이제 좀 폐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의 어떤 개발이나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안타까움이 많고, 또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쪽에 사실 인프라를 많이 두고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 거를
어쨌든 거기에 다리 걸치고 정보를 듣고 그것들을 다시 퍼날라서 우리 부산 화장품 산업협회에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2022년도 작년부터 해서 우리 젊은 세대의 이성준 대표님, 또 메이베나 대표님, 또 뭐 윤태준 대표님 해서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 공유나 나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좀 공유를 해줄까 했는데 오히려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좀 크게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할 마음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세대하고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건 또 하나의 자신감이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들 공유한다고 해서 또 그 사람들이 또 내만큼 한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유들이 계속 늘어나서 협업이 늘어나서 진짜 부산의 화장품 산업 하기 좋은 그런 좀 토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저희 사실은 제가 메이베나 대표님한테 개별로 전화를 좀 드렸어요. 대표님 진짜 바쁘시지만 봉사를 한번 하셔서 한 2회나 3회 정도 이 온라인 쪽에 접목하기 힘드신 분들한테 어떤 노하우 또 뭐 본인이 하고 있는 이승주 대표님처럼 봉사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지금 사업 확장 때문에 엄청 바쁘신데 한번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다음 강의는 또 기회를 빨리 만들어서 메이베나 정억수 대표님을 모시고 또 그 내의 노하우를 또 들어보면 훨씬 더 우리가 준비하고 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또 강한열 대표님처럼 기술 기반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또 배울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김의원 대표님 맞으시죠? 예. 대표님 경우에도 OM을 또 하시는데 우리 자체에서 OM의 소량 다품종 하는 그 우리 강한일 대표님부터 시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내부에서 또 뭔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R&D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임상 경험 이야기 했잖아요. 그 임상을 사실 자기 돈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드리고 임상을 낳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또 해외 욕심 나는 분들은 원료 베이스부터 사실 원료 임상부터 시작해서 그게 제형까지 가는 임상까지 하는 게 주로 R&D를 그래서 R&D를 1년에 한 꼭지 정도는 저도 사실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의 개발도 원료 개발도 많이 했지만 그 산학 협력을 통해서 또 우리 동의대 오늘 나중에 인사드릴 건데 장민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학교의 교수님들이 했던 그 기술을 가지고 또 접목해서 원료를 이전받으면서 기술 이전받으면서 그 원료 개발과 그 임상과 또 제품의 임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자연스럽게 올해는 그런 노하우들이 뭐 수시로 줌으로 해도 되고 또 오프라인으로 해도 되고 그런 공유와 나눔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메이베나 대표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하고요. 오늘 첫 참석하신 회원사 이번에 들어오신 스윗솔루션 이현정 대표님 잠시 나오셨어.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오늘 들은 뭐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잠깐만 이야기해 주시면 또 지금 유튜브로 또 방송도 되고 하니까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입 기업입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아는 분들이 또 얼굴들이 좀 몇 명 계시는데요. 저는 2020년 화장품 제조업을 설립하고요. 지금 2021년 제품 저희 런칭해서 퀀텀 센트 그리고 디어 아리아라는 제품 런칭해서 판매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OEM 해서 지금 다른 스킨케어 같은 것도 지금 제조해서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뭐 마케팅이나 저희 기업 연구소 설립 통해 가지고 벤처도 지금 추진해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회사를 조금 더 키우고 부산 내에 이제 분들도 협업을 하고 또 뭐 고용 창출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인연들이 많아가지고 덕분에 정말 감사하게 하면서 저도 일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셨으니까 다른 분들 많이 조기용 대표님 잠깐 와서 한 1분 정도 본인 소개하고 다음은 이제 윤태준 대표님 조금 준비해 주세요. 우리 정옥수 대표님은 전에 유튜브로 강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인기가 좀 높아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네, 잠깐. 네, 반갑습니다. 알리아스 조기용입니다. 네. 저희는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디지털 코스메틱 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협회에 제가 이제 문을 두드려서 오게 된 것인데, 저는 이제 실제 화장품을 제품 성분 근거로 해서 디지털화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가상으로 이제 화장품을 붙여주거나 또 실제로 가상인물들한테 메이크업하는 그런 서비스들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버추얼 휴먼 루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루이 리커버리가 100만 구독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 친구가 이제 어떤 외부 활동을 할 때 메이크업을 저희가 이제 거쳐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디지털 화장품들이 온라인상에서 돌아가는 경로를 추적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화장품 산업이 오프라인상에서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미끼라고 사실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추후에는 이제 그런 화장품 산업 전반에 대한 빅데이터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화장품도 저희가 제조를 하고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색조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저희가 지금 화장품 산업에 늦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지만 디지털 화장품 산업에 있어서는 나름 선두로 가고 있다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분야에 또 새로운 정보들이나 많은 기술들 그리고 이제 또 오프라인상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들이 온라인상에서 이제 잘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잘 확보를 해서 도움이 되는 협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옥수 메이베나 대표님 소개로 이번에 입회하게 된 주식회사 티읕이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윤태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먼 웰니스 기업이고요. 여성 건강을 이제 주로 해서 두 가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여성의 Y존에 맞닿는 이제 여성 페미닌 케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여성 생리컵을 필두로 이제 여성 청결제, 여성 청결 티슈 그리고 이제 여성 건강을 위한 그런 섹슈얼한 제품들, 콘돔과 젤, 이렇게 있는 이제 티읕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이제 티읕 플러스라는 브랜드는 이제 여성 건강과 관련돼 있는 여성 건강기능 식품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여성 유산균 그리고 생리 전 증후군 영양제 그다음에 여성 갱년기 영양제 방광염 영양제 그리고 변비 영양제 그리고 피부 영양제 이렇게 여성 건강과 관련돼 있는 영양제 라인을 가지고 있고 올해 저희 목표는 이제 바디 쪽 케어 화장품과 그리고 스킨케어 브랜드를 출시를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출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쪽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방송되고 있어요. 잠깐 어제 6시 약속이 있어서 조금만 하고 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즈메이드의 김 의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톡방에서만 인사를 나누다가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 때문에 뭔가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빨리 비대면이 아닌 대면의 시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려는 이 마음은 사실 사업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성공한 사업가들은 본인 치부하려고 사업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IP 프로덕트도 그렇고 본인의 어떤 정보나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리즈메이드가 이제 새롭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지만 젊다고 해서 젊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사업의 선배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찾아뵐 겁니다. 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자리고요. 그래서 업계 선배님을 제대로 모시고 배우면서 좀 기여하는 회사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메이베나 대표 정옥수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화장품 산업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온라인 마케팅 하기에 되게 어려운 산업군에 좀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하시는 대표님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제가 만나는 대표님들한테 굉장히 제 것을 좀 많이 나누는 스타일인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희는 경쟁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잘 되는 제품이 있으면 하시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이유가 뭐냐면 뭐 아모레나 LG 정도의 이제 그런 규모다 그러면 저는 경쟁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작년에 한 15억 정도 하고 올해 한 60억 정도 했는데 전체 산업군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나누고 싶고 화장품 협회를 계기로 좀 다들 많이 성장할 수 있게끔 저도 나름 좀 준비를 많이 해서 다음에 교육대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화장품 협회 화이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상은 연구개발 쪽에 한 35년 정도를 원래 이제 서울의 대기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원래 사실상은 연구기업을 하기로 했는데 연구기업 가지고는 매출이라든지 살아가는 데 좀 쉽지 않아 가지고 거의 100% ODM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코비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수출이 좀 안 되면 국내에서 좀 이렇게 받쳐주고 그래서 지인과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메이베나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게 제 1번이고요. 그래서 대학교 강의를 하다가 지금은 예전 같으면은 한 4시간도 연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사님한테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 쓴 거는 우리 이제 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협회에 있는 회원사들은 화장품 소재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제형 개발을 한다든지 화장품 저희한테 안 얻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있는 제품인데 평가를 해달라든지 그럼 이제 그거 표준은 없지만 제 나름대로의 경험과 국내에 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상당히 좋은데 아까 이승진 대표님이신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포인트로 하면 좋겠다. 기존에 잘 돼 있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문의위원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제가 또 부족한 거는 또 배워서 가르쳐 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트너십을 했으면 좋겠고 올해부터는 이제 회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는데 협회에 있는 회원사 아니면 협회가 아니더라도 학생부터 시작을 해서 화장품 관련 어떤 것이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협회에 문을 들이면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관련 기술이겠죠. 기술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아는 데까지 하고 모르면 지인들 통해서 하고 또 마케팅이다 그러면 또 아까 마케팅 잘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또 그쪽에 소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올해는 화장품 관련
뭐 어린애부터 뭐 최고, 뭐 우리가 나중에는 뭐 조단위까지도 하실 거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협회 오면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사관학교가 아니고 신문고가 아니고 진짜 만능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협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거의 일조로 뭐 기술에 관련된, 화장품에 관련된 거는 만약에 저 안 오시더라도 협회에 말씀을 주시면은 저는 뭐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돈 대신에 재능으로 기부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를 주신 것 같아서 일단 여러 번 만나뵈서 좀 반갑고요. 앞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같이 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좀 힘이 좀 딸리니까 빨리 그 1000억 아니면 100억이 아니면 1000억 될 수 있는 그런 부자 화장품 기업이 이 중에서 탄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짜 그냥 오해 맡기는 것보다 그런 성분에 대한 것들과 제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강한열 대표님한테 한번 찾아뵈면 진짜 모든 걸 내주시는 분이고, 저도 유통만 하다가 제조는 사실은 기반을 잡기를 우리 강한열 대표님한테 한 2년 내지 3년을 직원들이 계속 교육을 받아서 그 애들이 트레이닝이 되어서 지금 이제 제조 기반을 좀 닦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멘토가 충분히 돼줄 분이라서 어쨌든 우리 화장품 협회 1기 그 이사님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신설할 때부터 많은 힘을 실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강한열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동서대학교 끝까지 남아진 교수님 인사를 보냈잖아요. 장민경 교수님이 동서대에도 화장품 학과가 있습니다. 원래 소재공학과인데 화장품이 핫하니까 화장품 쪽으로, 소재공학 쪽으로 지금 또 대구 한의대에 또 오랫동안 강의를 하셨고요. 또 남편분도 화장품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저도 화장품 R&D 처음 할 때 네, 교수님이 와서 교육도 해주고, 교수님하고 한 10몇 년 정도 또 알고 있는 사이인데 또 부산으로 또 학교 교수님을 오셔가지고 화장품 학과 교수님을 오셔서 앞으로 아까 R&D 개발하는 거나 또 화장품 소재 개발이나 뭐 R&D 연결할 거는 또 교수님하고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소개 잠깐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동서대학교 화장품 신소재학과 장민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동서대가 화장품을 하고 있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진태 교수님을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진태 교수님께서 제 지도 교수님이시고요. 문 회장님은 제가 그래서 한 15년 전쯤에 한번 아주 예전에 부경대에 계실 때 그때 방문해서 강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대는 지금 한 10년 정도 제가 시간 강사를 하다가 좋은 기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이제 학과에 오기 학과로 와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화장품 회사에 한 15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형 개발, 그 다음에 정부 과제 같은 걸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료 개발을 해서 뭐 INCA 등록도 하고 특허도 내고, 그 다음에 뭐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도 개별 인정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부산 화장품 업체들에서 그런 연구 개발 기술이 필요하시면은 저희와 같이 협업을 하면은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몇 개 업체들과 사업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 처음에 하려고 하시면 다들 어려워하세요.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하는데 저는 맨날 하던 일이 그런 거여가지고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세 분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동의과학대학교 스마트 뷰티 케어 학과 그래도 소개를 잠깐 하세요. 오세요. 김성종 교수님 1분 그래도 눈인사 하시고 와서 시간 잠깐 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의과학대학의 스마트 뷰티 케어과의 김성종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저희는 헤어를 전공인데 저희들도 맞춤형 헤어 화장품을 지금 해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한다고 해서 저도 이게 와서 들으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왔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같이 협업을 하셔서 정말 우리 부산에서도 진짜 아무래 못지않은 여러분들이 좀 기업을 좀 육성해 주셔가지고 진짜 뷰티 한번
대박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나마 하지만 헤어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하시면 제가 또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정보를 드리고 저도 간단하게 중국 쪽에 화장품을 저도 팔고는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중국 사람이라서 그래서 오늘 와서 좋은 제품들 좀 소개받고 또 있으면 또 제가 또 들고 가서 또 좀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상으로 오늘 좀 마치겠는데요. 오늘 이 모든 행사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온폴루스의 두 팀장님 뒤분에 계시거든요.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일기 때는 사무국장이 없어서 제가 뭐 진짜 혼자 뭐 뛰고 날뛰고 했는데 올해는 우리 그 김지영 사무국장이 이 준비를 다 해줘가지고 제가 수월하게 오늘 행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여기 오세요. 응, 여기 우리 사무국장이 김지영 사무국장 1분 이야기 듣고 이제 마무리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 인사하고 소감 이야기 하시고. 아니 앞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은 빨리 마치기를 좀 기다리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화장품 산업협회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 김 국장 수고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총회 마무리하고요.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하고 더 나은 어떤 서비스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답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